8월 들어 미국의 휘발유와 식품 가격 등이 다시 급등하고 있어 물가 진정세가 흔들릴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태양열, 풍력을 비롯한 그린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 투자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자 융자금 월 상환이 10월에 재개되면 45%나 제때에 내지 못하는 연체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41%인 1억 명 이상이 의료비를 제때 갚지 못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치는 즉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새 마부니 모병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8월 들어 휘발유와 식품 가격 등이 다시 급등하고 있어 물가 진정세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휘발유 값은 무려 10% 이상 급등했으며 유가와 관련된 항공료와 배달 비용 등으로 번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들썩이면서 미국 내 식료품 가격도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이상 지속돼온 미국의 물가 진정세가 8월 들어 휘발유 값과 식량,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7월의 CPI 소비자 물가까지는 물가 진정세를 1년 이상 유지해왔으나 8월부터 주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8월 들어 10% 이상 급등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4일 현재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85센트로 올랐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갤런당 28센트나 급등한 것이고 1년 전 급등했던 추세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가 5달러 15센트를 기록한 데 이어 서부 워싱턴주도 5달러 3센트로 5달러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와이 4달러 77센트, 오레건 4달러 68센트로 5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4달러 48센트, 네바다 4달러 39센트, 일리노이 4달러 16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도 갤런당 4달러를 넘겨 4달러 2센트까지 올라갔으며 이웃 메릴랜드는 3달러 80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6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은 3달러 92센트로 4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3달러 45센트로 가장 낮은 편이고 조지아 3달러 64센트, 플로리다 3달러 7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4일 현재 배럴당 83달러 안팎으로 지난해 11월 이래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의 호조로 유류 수요가 늘어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해 유가를 다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수출 협정을 종료시키고 곡물 수출 항구를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올라갈 것으로 IMF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식품 가격도 7월에 이미 4.9% 상승한 데 이어 8월 들어서도 상당 품목에서 오르고 있어 8월 CPI 소비자 물가를 다시 올라가게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전기차와 태양열, 풍력을 비롯한 그린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 투자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세계화 경쟁에 미국과 중국, EU는 물론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에선 90년대 초 세계화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다가 근년에는 보호무역주의로 180도 뒤바뀌었으나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세계화 경쟁은 그린, 클린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내걸고 외국 투자를 대거 끌어들이려 국제 투자 유치전을 치열하게 펼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를 위한 국제 투자 유치전에 앞장선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EU는 물론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이 나서 있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부국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위너는 미국이 선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 발효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에너지 전환칙에 따라 3,690억 달러를 투자해 외국 자본 등 5천억 달러 이상을 1, 2년 안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그린 에너지를 위한 외국 투자금으로 2022년 한 해 2,850억 달러를 이미 투자받았으며 약속한 투자액을 포함하면 2년 내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과 풍력 등 그린 에너지 공장을 미국 내 세우도록 삼성과 현대, LG, SK를 포함한 각국의 에너지 회사들의 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는 지난 5월 4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조지아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린 에너지를 위해 외국 투자금으로 지난해 1,811억 달러를 유치했으나 10년 전보다 600억 달러를 늘리는 데 그쳐 속도가 느린 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한 해 1,971억 달러의 외국 투자를 끌어들여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EU를 선도하는 독일은 미국의 인텔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110억 달러를 투자해 독일 안에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합의함으로써 최대의 외자 유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그린 에너지 확대를 위한 외국 투자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지난해 141억 달러를 끌어들이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원부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20억 달러를 끌어들여 영국을 앞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니켈 생산국으로 미국 등과 니켈 등 광물 카르텔까지 모색하며 에너지 전환, 새로운 세계화의 특수를 누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학자 융자금 월 상환을 3년여 만인 올 10월에 재개하면 절반에 가까운 45%나 제때에 내지 못해 연체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상환금부터 우선 지불하려는 데다가 1년간 연체나 디폴트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 융자금의 연체 대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일괄 탕감이 무산된 동시에 월 상환이 10월부터 재개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학자융자금을 사용한 사람들은 4천만 명을 넘고 있으며 팬데믹 3년여 동안 월 상환이 중지됐다가 10월부터 재개됩니다. 한 달의 월 상환액은 180억 달러로 1인당 평균 400달러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월 400달러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으나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사용빚을 내고 있는 상당수는 제때에 내지 못할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르마가 설문조사한 결과 학자융자금을 10월부터 상환 재개해야 하는 차입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나 제때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4천만 명의 45%인 1,800만 명이나 무더기로 연체되는 연체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4천만 명 가운데 700만 명은 25세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평균 연소득이 1만 4천 달러에 그쳐 상당수는 연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3%는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사용빚을 내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자융자금 상환까지 재개되면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5%는 가족 부양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렌트비부터 충당해야 하므로 학자융자금 상환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 월 상환 재개를 앞둔 미국인들의 절반은 생필품 사기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0%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추가로 일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25%는 비상저축 또는 은퇴저축에서 꺼내 쓰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 조치가 학자융자금 연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은 연체하거나 90일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디폴트, 즉 지불 불이행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이 기간 중에는 크레딧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동시에 콜렉션 컴퍼니로 넘기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체하는 경우 이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경고했습니다. 연체 대란과 함께 학자융자금 월 상환을 재개하는 사람들이 다른 씀씀이를 줄이게 되면 미국의 소비 지출이 둔화돼 경제 성장도 다소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성인의 41%인 1억 명 이상이 의료비를 제때 갚지 못해 빚으로 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혜택을 보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제외하면 의료비 빚을 지고 있는 비율이 55 내지 70%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의료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 상당수가 의료비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41%나 되는 1억 명 이상은 의료비 빚을 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의료비 빚은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데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층은 절반을 넘는 55%나 의료비 빚을 지고 있습니다. 30세에서 49세 사이에선 가장 많은 69%나 의료비 빚을 갖고 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사이에선 60%가 의료비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만 가장 적은 37%가 의료비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에선 68%가 의료비 빚을 갖고 있습니다. 4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이면 57%가 의료비 사용 빚을 지고 있습니다. 9만 달러 이상일 경우 45%가 의료비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자일 경우 61%, 미보험자이면 71%가 의료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건강보험과 관련해 매달 내야 하는 프리미엄을 내고도 의사방문, 통원, 입원치료, 의약품 처방에 이르기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으로는 1년 동안 한도를 정해 그것에 도달하기까지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방문이나 의료검사, 처방약값 지불 등에서 일정 비율 납부하는 코페이먼트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기본적으로 매달 내는 프리미엄 보험료를 많이 내면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등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게 되고 보험료를 적게 내면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갈수록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보험료가 소폭 오르면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 빚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에서는 대체로 커뮤니티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빈곤선의 200% 내지 400% 이하이면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군에 입대하면 기초훈련을 마치는 즉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새 마분이 미군 모병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 2년 이상 미국 체류자들까지 모병했던 기존 마분이에는 못 미치지만 영주권자들이 5년을 단축시켜 조기에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거 몰리고 있어 모병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미군 모병에서 심각한 목표 미달에 부딪히자 기존 마브니 프로그램을 축소한 새 마브니 미군 모병에 돌입해 이민사회와 미군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 마브니 미군 모병은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는 즉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선서까지 마치도록 속성 기화를 허용하는 겁니다. 미국 영주권자들은 그린카드를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잘해야 1년 안에 시민권 시험에 합격해야 시민권 선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새 마브니 미군 모병에 합격한 영주권자들은 5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보통 6주간 훈련받는 기초훈련소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속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래 들어 미군의 육군과 공군에서 축소된 새 마브니 프로그램으로 모병에 들어갔습니다. 미 육군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에서는 새 마브니 미군 모병에 멕시코,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케냐, 러시아 등 출신들인 영주권자들이 합격해 기초 훈련을 마친 14명이 즉각 미국 시민으로 선수했으며 100여 명이 훈련받고 있어 신속 미국 시민권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올해 모병 목표의 25%나 미달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신속 미국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새 마브니 모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마브니 미군 모병에 지원하려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효과가 좋을 경우 예전과 같이 2년 이상 미국 체류 경력이 있는 미국 비자 소지자, 나아가 다카 등록자를 비롯한 서류미비 청소년들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브니 미군 모병 프로그램은 부시 시절이던 2008년에는 전시에 적용돼 영주권 없는 외국인들도 신청이 가능했으며 시범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가 2012년 재개돼 2016년 중단 시까지 15,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건너뛰고 미국 시민이 된 바 있습니다. 기존 마브니 미군 모병에서는 한국어도 주요 외국어 통역병을 모집해 미국서 2년 이상 체류한 적이 있거나 다카 서류미 비자들까지 상당한 한인 청년들이 응시에 합격하고 속성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기존 마브린 미군 모병 프로그램이 전격 중지되면서 미군 입대에 합격했던 4천여 명이나 공중에 뜨고 신속 미국 시민권 취득은 물론 미군 입대마저 취소되는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